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비서 자격증 제3과목 사무영어를 함께 공부할 임수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3과목 사무영어 과목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우리 비서실무와 경영일반 공부는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비서실무 같은 경우는 실제 비서 업무를 하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셨을 것 같고요. 또 경영 일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이론들이라든가 용어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비서 실무 그리고 경영 일반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오셨는데 이제는 더 큰 산인 사무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저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사무 영어 과목도 우리 한번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 영어 OT를 할 건데요. 앞으로 비서 자격 시험의 안내에 대해서 특히 사무 영어 과목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3과목 사무 영어의 출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영어 과목을 위한 우리 액션 플랜 3가지만 같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서 자격 시험 안내인데요. 앞에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사무영어 과목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영어는 1급, 2급, 3급 이렇게 세 급수에서 다 같이 사용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서실무, 경영 일반과 같이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한시간 80분, 80분, 상급은 60분 안에 이 20문제도 함께 같이 푸셔야 하겠습니다. 네, 사무영어 파트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 그리고 두 번째는 영문서의 이해, 마지막 3번째는 사무영어 회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상황 그리고 특히 비서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해야 할 영어 어휘들을 우리가 다루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상황과 비서 업무 시에 알아두어야 할 좀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서 업무를 하시면서 또 다양한 사무 업무를 하실 때 꼭 필요로 하는 영어 어휘와 문법들을 차근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문서 이해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업무 또 글로벌 회사와 함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양한 영문서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레터부터 초청장 그리고 땡큐 레터, 사과문 등 다양한 문서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영문서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을 작성할 때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영어 회화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회화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세요. 저도 라이팅, 리딩, 리스닝, 스피킹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는 가장 스피킹이 조금 부담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비서 자격증에서는 비서가 업무를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별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야 할 다양한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과목 사무영어 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사무영어 회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문제 중에 10문제 그리고 많게는 12문제 정도가 우리 사무영어 회화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비서 업무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하고 또 외국 회사들과 함께 업무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영어 회화가 가장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비서 자격증 시험에서도 영어 회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문서의 이해입니다. 이 영문서 관련된 내용들이 약 30% 정도,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양한 레터,
또 초청장, 그리고 뭐 땡큐 레터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서들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 정도 나오는데, 이 20%는 사실 이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 어휘라든가 문법만 사용을 하는 경우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이 사무영어 파트의 100% 전체를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사무영어 회화라든가 영문서의 이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푸시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어휘, 용어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문법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정법이라든가 수동태, 뭐 현재 분사 이러한 것들의 문법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만 영어 회화 문제도 푸실 수가 있고요. 또 영문서도 우리가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영문서 2회와 사무 영어 회화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 영어 과목 액션 플랜 이렇게 한번 써보았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사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수칙들이니까요. 우리 한번 함께 보고 오늘부터 총 11강 이렇게 사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용어, 표현들은 꼭 숙지하자. 앞으로 제가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부터 사무 영어 회화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비서 자격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좀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이거는 별표 표시 꼭 해두세요 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저와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노트에 조금 이렇게 적어 두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보기, 지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푸실 예정이시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법, 그리고 보기를 자세하게 보는 법, 그리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법, 이렇게 3가지를 또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 문제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문제구나. 아니면 이 문제는 지문을 꼭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보기와 보면서 매칭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이 드시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 보기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에 임하자. 아무래도 사무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은 나는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이거 너무 모르겠고 ABCD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비서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취득을 하고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비서 업무 그리고 또 다른 비서 사무 업무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돈을 들여 가시면서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어렵다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요. 이 정도도 내가 풀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많을 거고요. 조금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꼭 과락을 면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내가 여기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그리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